하느냐고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다음 27일,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하노이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운명, 또 앞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린 정상회담이 될 수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좀 전달하기 위해서 미국 다녀왔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활약하신 결과 저희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미국에 가니까 우리 당과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모두 같은 뜻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언론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낸시 펠로시 의장께서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이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해제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우리와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 자유한국당 정부 시절에 제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압박함으로써 이제 북한이 드디어 대화의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온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3No의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것, 한미동맹, 한미일 정책 공조를 통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로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군 사훈련의 감축, 그리고 제재 완화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 큰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틀에서 미국 입장도 북한의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주고받는 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큰 그림을 반드시 그려달라는 것이 저희의 요구였고, 또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 내주는 당근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요원하게 하는 그런 당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 조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결국 우리 정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발견한 사실은 결국은 우리 정부의 지나친 남북관계의 빠른 속도로 인해서 사실상 이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 협상력의 우위를 갖지 못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굉장한 걱정들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한일 관계에 대한 걱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방미단이 감으로써 이 대한민국 내에도 이러한 신중론, 또 미국 정상회담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했고, 또한 저희가 국익을 위해서 방위비 협상은 3년에 내지 5년 정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밖에 무역확산법 232조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백승주 의원께서 보고해 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제가 대구 경북 지역의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정부 4대 악정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악정입니다. 서민을 피폐하게 하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일자리 제한에 대한 이 악정과 저희가 전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안보 악정입니다. 이번 월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혹시나 월남의 평화협정식 이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는 우려를 말을 했고, 그를 방지하기 위한 저희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치학정입니다.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부정선거를 부착하고, 지금 모든 여당의 행보가 정부의 행보가 총선에 맞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투쟁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비리약정입니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김경수에 이르기까지, 또 박상도 의원께서 제기한 문다혜 씨에 관한 것까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진실을 은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오늘 언론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환경부 장관은 출국 금지가 내려졌고 오늘 드디어 손혜원 의원과 관련돼서 목포시청과 문화재청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검찰에 수사 고발하고 또 그동안 저희가 이런저런 자료를 내고 그리고 이런저런 저희의 주장이 상당히 검찰을 움직이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이 정말 끝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 그 끝까지 과연 그 배우의 실체까지 수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염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는 참 저도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봤지만 이런 희한한 여당 처음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여당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하는 의욕이 있고 많은 주장을 해야 되지만 대폭 양보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좀 내놨습니다. 근데도 여당이 지금 한 달이 됐는데 거의 한 달이 됐습니다. 1월 말에 제가 우리 농성을 시작하면서 당신들이 입장이 있으니 당장 받기 어려우면 하나라도 해서 우리가 국회 정상화를 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뭐 그때부터 지금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선거법마저 패스트 트랙을 태우겠다고 하면서 이런 듣도 보도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법은 우리 선거의 룰입니다, 룰. 이거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을 태우겠다? 이것은 사실은 제일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저께 우리가 추천한 5.18 조사위원도 자격 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 방미해 있는 그런 시기에 전혀 미리 사전에 고지함도 없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런 청와대는 야당에 대해서 정말 지극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여당은 실질적으로 국회 정상화 의지는 없고 야당을 무시하는 계속적인 행보. 저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내년 총선을 위해서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입지를 넓힐 것이냐,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어떻게 결집하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고립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의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안타깝고 지금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사노위가 지금 제대로 활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운 경제 상황 풀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를 위해서 최소한의 여당에게도 이런 퇴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러한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지금 우리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지금 여당 대표께서 오히려 원내대표께서 지금 합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별로 선뜻 나서지 않고 오히려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당에 대해서 과연 여당이 책임 있는 국정을 할 생각이 있느냐를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김경수 재판 관련해서 지금 오늘 판결문 불복에 대해서 아전인수격 발표를 또 오늘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코끼리 꼬리 보여주면서 이게 뱀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꼴입니다. 이 재판 불복은 한 축에서는 또 법관 탄핵이 있습니다. 이 법관 탄핵을 지금 시민단체가 발표하고 정의당이 앞장서서 하고 그다음 민주당이 지금 또 몇 명을 하느니 마느니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잘 보면 이 법관 탄핵도 사실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인데요.
결국 김경수 구하기를 위해서 지금 어저께 예산 행보도 보면 모든 것을 다 걸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국가 권력 모두를 전체를 걸고 지금 김경수 구하기에 있다. 결국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은 김경수 구하기로 가는데 그러면 과연 왜 그럴까? 아마 모두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김경수의 끝은 무엇일까? 제가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워터게이트 사건에 닉슨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 진실을 밝히는 노력에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는 노력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의혹 제기에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좀 부탁 말씀드릴 당부 말씀드릴 것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보면은 대통령 가족 직계 비속에 대해서는 특별 감찰을 하도록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PP하면 이번 저기 보시면은 조국 수석은 그 부동산 매매 정례 과정을 언제 알았냐고 질문하니까 언론 보도 후에 알았다고 지금 답변했습니다. 2018년 6월달 이미 아세안으로 출국했는데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민정수석이 대통령 딸 가족에 대한 감찰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해서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만 이미 가족은 해외를 이주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 참모들조차 딸이 요가 강사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이렇게 언론 매체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게 해야 할 일 이거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21개월째 지금 공석입니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친인척은 감찰 사각지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딸이라고 해서 해외 이주가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 수상한 부동산 증여, 해외 이주 과정, 또 해외 취업에 특혜가 있었는지를 감찰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고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입니다. 이들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정부가 가진 자료들을 찾아 지금 규명에 나섰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방구 언급도 없고 PP하면 한번 좀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정부 각 부처는 모두 자료 제출을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통령 경호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번 PP하면 좀 보세요. 전례 없는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로 인한 경호 예산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경호 인력과 예산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지금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업차 해외 이주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급여를 받고 있는지 이러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 경호 예산을 국내에 있을 때보다 얼마나 더 쓰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것을 감시하는 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둘째, 외교부 보겠습니다. 외교부 PT하면 다음 한번 외교부가 필요하고요. 저기 보시면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해외 이주하려는 사람은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재외 국민등록법에 따라서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한번 다음 한번 해외 이주법에 보시면은 저기 무연고 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고용 계약에 따른 취업을 한다든가 이주할 선업체하고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런 해외 이주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은 어떤 내용 때문에 해외 이주했는지를 저희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이처럼
외교부에 대통령 딸 부부가 해외 이주 신고를 했는지부터 우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남편이 해외 취업했다면은 뭐 재벌 기업의 현지 주재원으로 간 건지 아니면 투자해서 간 건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자료 또한 지금 전혀 제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부와 제외공간 사이에 문서나 생필품 넣어서 운반하는 것을 외교횡단이라고 합니다. 정부 부처가 외교부에 협조 요청하면 외교부에서 외교횡단으로 짐을 보내는데 여러 가지 취해법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 등이 제외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대통령 경호처 등이 동남아 국가로 외교횡단을 보낸 내역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역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딸이 이주한 동남아 국가에 대해 의전장이 얼마나 방문했는지 거기 파견된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청와대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역시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세청입니다. 기자 6번 한번 볼까요? 예. 이 외국 간 거래 규정상 해외 이주비 지급 절차에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해외 이주자나 재외동포 등이 해외로 재산 반출 시 체납 등 세금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 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은 해외 이주 가기 전에 얼마나 돈을 가지고 갔는지 여부를 이것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에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확인서를 발급했는지 여부를 물어도 발급 여부도 알려주지 않고 내용 자체도 또 알려주지 않고 이런 상태입니다. 넷째 행안부입니다. PT 자료 7번 볼까요? 예.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한 거주자가 대한민국 외의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는 국외이주 신고하고 재외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재외국민이라는 이런 표시를 추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문다이시 후보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이 역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입니다. 딸 부부의 부동산 정년 매각 그리고 해외 이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일,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거래 내역과 매매 계약 사본 등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세청입니다. 두 번째 관세청 규정에 따라 해외로 이삿짐 등 물품을 보낼 경우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로 이삿짐 수출 신고서입니다. 수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관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는 미제출 사유로 개인정보보다 경호상 문제다라면서 엉뚱한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신고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는 이런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 부처의 자료 제출 거부로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에 협조하는 게 옳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각 부처의 자료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료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대통령 딸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제보받거나 추적조사한 내용을 수시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위가 더 확인되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고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루킹 댓글 요자 철저하게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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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특검 및 청문회 촉구 보좌장 있겠습니다. 김태우 특검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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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민 청문회를 당장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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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손혜원 비리게이트 보좌장 있겠습니다. 비판 보좌장 있겠습니다. 손혜원 비리게이트 국정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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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에 관한 규탄 보좌장 있겠습니다.
정치 편향 선거리연 부정선거 핵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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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인사 대선 공신 조회주 임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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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고위대장 마치겠습니다.